오징어 게임 시즌 3 마지막 회에 케이트 블란쳇이 로스앤젤레스의 미국인 채용 담당자 역할로 깜짝 등장한 순간 전 세계 팬들은 열광했다. 이는 데이비드 핀처가 연출하는 스핀오프 작품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데이비드 앤드류 레어 핀처는 할리우드 최고의 감독이자 프로듀서로 세븐파이트 클럽, 조디악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킬러,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 마인드 헌터, 러브데스 로봇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2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3차례 지명되었으며 에미상 4개, 그래미상 2개,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1개, 골든글로브 1개를 수상했다. 소셜 네트워크로 그는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과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모두 수상했으며 한국판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SAG상, 골든글로브에서 기록을 세웠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설적인 지적 재산권을 세우릴러의 거장 핀처에게 맡긴다는 것은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수많은 상을 휩쓸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 핀처의 경력은 도전으로 가득했다. 1992년 그의 첫 장편 영화 에이리언 샘은 스튜디오의 간섭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이후 1995년 세븐은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먼을 주연으로 하여 비평적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 영화는 3억 2,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핀처의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어두운 내러티브에 대한 재능을 확립했다. 세븐의 성공은 단순히 박스오피스 숫자를 넘어서 90년대 스릴러 장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999년 파이트 클럽은 개봉 당시 논란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컬트 클래식이 되었다. 소비주의와 남성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담은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의 강렬한 연기로 기억된다. 영화의 마지막 반전은 영화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핀처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증명했다. 이 작품은 DVD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1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했고 현대 영화 제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7년 조디악은 핀처의 완벽주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실제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제이크 질레날, 마크 러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했으며 핀처는 역사적 정확성을 위해 수천 페이지의 경찰 보고서와 증거를 연구했다. 그의 집착에 가까운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영화의 모든 프레임에서 드러났고 비평가들은 이를 그의 가장 성숙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했다. 이러한 완벽주의는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에서도 기대되는 요소다. 2008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핀처에게 첫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다. 이 영화는 13개 부문에서 오스카 후보에 올랐고 시각효과, 메이크업, 미술감독 부문에서 3개의 상을 받았다.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의 감동적인 연기와 함께 핀처는 특수효과와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3,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이 영화는 핀처가 대규모 블록버스터도 예술적으로 다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 2010년 소셜 네트워크는 핀처의 경력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페이스북의 창립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아론 소킨의 날카로운 각본과 핀처의 빠른 템포 연출이 결합되어 디지털 시대의 야망과 배신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영화는 2억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8개 부문 후보에 올라 각본 음악 편집 부문에서 3개의 상을 받았다. 2011년 핀처는 나를 찾아줘로 다시 한번 박스오피스와 비평적 성공을 동시에 거두었다. 길리언 플린의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이 영화는 결혼 생활의 어두운 면을 탐구했으며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 지명을 받았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3억 6,9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핀처가 상업성과 예술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감독 중 한 명임을 재확인했다. 2013년 하우스 오브 카드는 핀처와 넷플릭스의 관계를 시작한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첫 두 에피소드를 연출한 핀처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프리미엄 텔레비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시리즈는 에미상 감독상을 수상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시대를 열었다. 케빈 스페이시와 로빈 라이트의 강렬한 연기와 함께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정치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마인드헌터는 핀처의 범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넷플릭스 프로젝트였다. 1970년대 말 FBI의 행동과학부를 배경으로 한 이 시리즈는 연쇄 살인범의 심리를 탐구했다. 핀처는 여러 에피소드를 연출하고 전체 시리즈를 총괄 프로듀싱하며 그의 시그니처인 세밀한 캐릭터 연구와 긴장감 넘치는 대화 장면을 선보였다. 비록 시즌2 이후 중단되었지만 마인드헌터는 비평가들과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범죄 스릴러 장르에서 핀처의 마스터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9년 러브데스 로봇은 핀처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 팀 밀러와 공동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 앤솔로지 시리즈는 에미상 여러 부문에서 수상하며 핀처가 실사 영화를 넘어 다양한 형식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각 에피소드는 독특한 비주얼 스타일과 이야기를 제시하며 SF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2020년 맨크는 핀처에게 세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다. 그의 아버지 잭 핀처가 쓴 각본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시민 케인의 각본가 허먼 맨키위츠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1930년대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재현했으며 10개 부문에서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게리 올드먼의 주연 연기와 함께 핀처는 영화 역사에 대한 그의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다. 2023년 킬러는 핀처가 넷플릭스로 돌아온 작품이었다. 마이클 파스벤더가 주연한 이 영화는 감정 없는 암살자의 삶을 차갑고 정밀하게 묘사했다. 비평가들은 핀처의 미니멀한 접근 방식과 긴장감 넘치는 연출을 높이 평가했으며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은 핀처가 여전히 스릴러 장르의 최전선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섰다. 2021년 9월 출시된 시즌2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초록색 운동복과 분홍색 경비원 복장은 할로윈 코스튬으로 인기를 끌었고 달고나 캔디 만들기는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럴 트렌드가 되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 빈부 격차 인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오락물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시리즈의 주인공 성기훈 역을 맡은 이정재는 나무주연상을 휩쓸었고 국제적인 스타가 되었다. 오영수는 골든글로브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배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정호연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SH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 연기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을 10년 넘게 구상했으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생존 경쟁을 반영하고자 했다. 어린 시절 놀이를 죽음의 게임으로 재해석한 그의 창의성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같은 한국 전통 놀이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2024년 시즌2의 제작 발표는 팬들을 열광시켰고 2025년 시즌 3의 출시는 시즌1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첫 3일 동안 6,0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오징어 게임이 일회성 히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임을 증명했다. 시즌 4의 스토리는 프론트맨의 과거와 게임의 기원을 더 깊이 탐구하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영향력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시리즈는 구힘 4개 국가에서 넷플릭스 톱 10대에 진입했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켰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출시 이후 한국어 코스에 대한 검색이 전 세계적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져 팬들이 촬영 장소를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활용해 다양한 확장 콘텐츠를 개발했다. 2023년 리얼리티쇼 오징어 게임 챌린지는 실제 참가자들이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비록 실제 죽음은 없지만 원작의 긴장감과 게임 형식을 재현해 시청자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했다. 이 쇼는 영국에서 촬영되었고 456명의 참가자가 456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경쟁했다.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의 개발은 이러한 성공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핀처가 연출을 맡는다는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원작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미국 사회의 독특한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위기 의료비, 파산 인종 간 경제적 격차 등은 한국판이 다룬 주제와 공명하면서도 미국적 맥락을 제공할 것이다. 데니스 켈리가 각본을 맡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인 켈리는 유토피아라는 컬트 시리즈로 유명하며 어두운 사회 비평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에 능숙하다. 그의 참여는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창의적인 재해석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켈리와 핀처의 협업은 두 비전 있는 크리에이터의 만남으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케이트 블란쳇의 캐스팅은 프로젝트의 위상을 보여준다. 2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2번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그녀는 현존하는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이다. 시즌 3에서의 짧은 등장만으로도 팬들을 흥분시켰으며 그녀가 스핀오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란쳇과 핀처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함께 작업한 바 있어 그들의 재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촬영 장소로 로스앤젤레스가 선택된 것도 상징적이다.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촬영되는 이 시리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에서 미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극명한 빈부격차,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은 오징어 게임의 주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제작진은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원작을 존중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황동혁과 김지연이 제작자로 참여함으로써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와 미학이 유지될 것이다. 동시에 핀처의 독특한 비전이 더해져 새로운 차원의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문화 간 협업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한 시리즈의 운명을 넘어선다. 이 프로젝트는 비영어권 콘텐츠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다. 만약 성공한다면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각색되고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 주류 엔터테인먼트에 통합될 것이다.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적 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2027년이나 2028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핀처의 완벽주의를 고려하면 포스트 프로덕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팬들은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원작의 품질과 핀처의 명성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출시 전부터 이미 문화적 이벤트가 되었다. 컬트 감독 3분과 파이트 클럽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상을 휩쓴 거장으로 넷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역대 가장 성공적인 TV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의 미국 버전 설계자가 된 핀처의 여정은 놀랍다. 오징어 게임은 이미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에미상 넷플릭스 대중문화를 장악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만약 핀처의 손 아래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계속 성공한다면 그와 이 브랜드는 아시아 지적 재산권이 할리우드를 침공하면서도 여전히 로컬 색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한국 버전으로 모든 기록을 깬 후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가 데이비드 핀처와 넷플릭스가 새로운 기록을 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K드라마 세계관이 서울에서 할리우드까지 태평양 양쪽을 처음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